지금 일어난 거 같아요. 굿모닝이라고 전해줘. 인스타 릴스에서 유행하던 것 중에 그거 있잖아. 지하철에 비둘기들이 앉아있다가 어떤 일수 가방 든 강아지인지 뭔지 나타나니까 닭인가? 그러니까 비둘기들이 깨갱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뭔지 알지? 서열 정리하는 거. 그거를 누가 평가원 비문학 서열 정리, 난이도 서열 정리를 올린 거야. 나도 궁금해서 봤어. 학생이 만든 걸 거 아니야. 그래서 과연 순위를 어떻게 해놨을까 하니까 역시나 끝판왕은 그레토누즈를 했는데 그 앉아있는 비둘기가 제일 약한 애들 아니야? 그치? 그리고 그 막 옆에서 조금 깝치던 애 색깔 컬러감이 있을수록 센 애들 아니야? 뭔가 난이도를 잘못 조정한 것 같은 거야. 왜냐면은 BIS 비율도 그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BIS 비율의 오답률 정도면 경제 지문에서 무난하게 나오는 오답률이에요. 경제 지문은 어렵지 않아도 애들이 어려워해. 문제를 어렵게 안 내도. 그래서 이 정도 보기 활용량 한 문제에 70% 정도는 오답률이 나와요. 근데 나는 의외였던 게 이중차 분법이 되게 높을 줄 알았는데 이중차 분법을 안 넣었더라고. 거기 만들 때 우리가 평가원 기출 10개년치에서 6월 평가원은 다 풀었어요. 나랑 하나만 남아있는데 그게 이중차 분법이거든. 그리고 걔가 어렵다고 해겔의 변증법을 그 2순위 난이도로 올려놨어. 근데 해겔의 변증법은 읽을 때는 어려운데 사실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보기 하나만 좀 어렵고 나머지는 애들이 곧잘 풀어. 근데 이중차 분법은 지문이 길지도 않은데 오답률이 다 높단 말이야. 다 50% 넘어간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빼놨어. 역시 학생이구나. 이거는요, 이 지문은요, 뭔가 뿌잉 이런 느낌이잖아? 그럼 하수야. 진짜. 왜? 너네 어차피 다 똑같이 19, 18, 20 아니야? 너네 중에 혹시 투자해본 적 있어요? 국채나 회사채에 투자해본 적이 있어요? BIS 비율이 뭔지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 너네 다 똑같이 고딩이야. 다 똑같이 모르는 말이야. 근데 문제를 많이 풀어본 애들은 알잖아.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를. 어? 그러고 나면은 얘는 구조가 굉장히 깔끔하고 친절한 지문이 맞아요. 근데 다 잘 풀었는데 만약에 40번 문제 하나만 조금 찝찝했던 친구들이 있으면 잘 오셨고 40번은 보기에 있는 단서 하나를 놓치면 뭔가 꼬여. 그래서 아마 그래서 40번 하나만 시간 투자를 좀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38번이나 49번 문제 같은 것도 풀면서 주춤주춤거리고 아예 머리에 남는 게 없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계속 손 쓰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얘는 내 픽으로 평가원 기출에 1순위야. 내 1픽이야. 이 지문은. 그만큼 깔끔하고 너무 좋아. 읽었을 때 체감 난이도는 높은데 문제는 너무 깔끔하게 나오는 거. 한번 해볼게요. 얘 수능 기출이잖아. 오케이? 집중해서 보세요. 첫 번째 문단은 너네가 읽으면서 가볍게 도입부 정도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첫 번째 문단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법이 나와서 바로라고 표시했는데 얘는 일반적으로 조약이라는 것,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관습법은 얘도 뭐야? 얘도 법이야. 얘는 조약 체결과는 관계없지만 얘도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래. 그리고 뒤에 무슨 말이 나와요? 반면에가 나오잖아.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국제법이나 국제관습법이랑 대조되는 게 나올 거라는 거잖아. 그럼 나 그거 대조 정리해야겠죠. 세모 표시할게요.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 이 결정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대. 그러면 이게 동그라미 키워드야? 세모 키워드야? 이게 세모 키워드지. 그럼 이게 누구 키워드야? 반면에 앞에 있던 동그라미 키워드인 거지. 됐어? 그러고 나면 우리 머릿속에 잔상이 어떻게 남아요? 법, 국제기구들 이런 애들이 하는 거는 안 지키면은 혼나. 법적인 제재를 받아. 근데 이 반면에 뒤에 나와 있는 거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하는 거는 권고적인 효력만 있대. 그러면 얘는 지키면 좋겠는데 안 지켜도 처벌을 받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명백히 다른 거잖아. 됐어? 그럼 여기서 일단 대조 정리 하나. 누락됐는지 확인.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라는 애들이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대. 그럼 얘네도 지금 무슨 기관이야? 경제 관련 국제기관 아니야? 그럼 BIS 비율도 동그라미야, 세모야? 세모야. 안 지켜도 되는 거지. 근데 비회원 국가에서 얘네를 엄격히 준수하는 거는 동그라미 용어 아니야? 그럼 얘는 이게 이상하다는 거지. 세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동그라미처럼 지키는 게 이상하다고 하는 거지.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 안 하면 혼나. 이게 동그라미야, 세모야? 동그라미. 안 하면 혼나. 법적인 제재를 받아. 법적 구속력이 있어. 동그라미잖아. 이거를 통해서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인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대.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한대. 얘가 동그라미야, 세모야? 아니! 법적 구속력이 무엇이냐고! 야, 근데 지금 법이랑 규칙이랑 구분을 못하는 거 아니지? 야, 음주운전을 하면 안 돼.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둘이 같아, 달라. 음주운전 하면은 처벌받아요. 그럼 그거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지. 근데 거짓말하면 안 돼? 근데 내가 거짓말했어. 그럼 나 죽어? 벌금 내야 돼? 아니잖아. 그게 뭐야? 세모. 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지금 구속력은 법적인 구속력을 얘기하는 거잖아. 동그라미 용어야, 세모 용어야? 동그라미야. 그러면 신뢰를 가지고 해야 돼. 잘 타있는 거. 동그라미야, 세모야? 세모. 근데 여기다 지금. 그러면 얘는 지금 이 바젤위원회는 경제기관인데 세모인데, 세모를 가지고 동그라미 성격이 나타나는 게 신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마지막 문단에서 딱딱한 법,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딱딱한 법일 거고 이게 말랑말랑한 법일 거고. 야, MBTI 중에 N이 공부를 더 잘한다며. 가은이가 얘기하지 않았니? N? S랑 M 중에 N이 더 공부를 잘한다며. 너가 그러지 않았어? 가은이가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게 뭔지 알 것 같아. 딱 보면 느낌이 오지 않아? 딱딱한 법, 말랑말랑한 법. 말랑말랑한 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딱딱한 거는 뭔가 엄격한 거, 무조건 지켜야 되고. 딱 그런 느낌이 오지 않아? N이에요. 나는 90% N이에요. 이해가 안 되네. 넘어가서 38번에 제낄 수 있는 선지 뭐 있어? 조용히 해. 뭐 있어? 조약은 동그라미잖아.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거. 다 동그라미 용어잖아. 1번 선지 하나 제껴놓고 4번도 있네요.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시작하자마자 국제기구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어. 세모 표시되어 있어. 동그라미. 이거 국제법이랑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죠. 얘네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있게 될 불이익. 이게 뭐야? 법적 구속력 아니야? 이게 무서워서 사람들이 지키는 거지. 됐어요? 4번 선지까지 제껴놓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단부터가 이제 환장하는 거지.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 자본의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사실 싹 다 말려도 되죠.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이 몇 퍼센트? 8%는 되어야 된대. 그럼 BIS가 뭐보다는 커야 된다? 8%보다는 커야 된다. 근데 봐봐. BIS 비율을 계산하는데 어떤 용어가 있어요? 얘랑 얘가 있어. 그럼 밑에를 보니까 자기 자본은 하고 분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쭉 읽다 보면은 위험가중 자산은 이러고 분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그러면은 얘랑 얘가 뭔지 각각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뭘 하고 들어가야 돼? 용어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지. 나는 분자를 동그라미, 분모를 세모 표시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분자는요,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의래. 그러면 분자가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나열하고 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넘버링 해야지. 그러면 동그라미에 포함되는 거니까 반문으로 넘버링 할게요. 1번, 2번, 3번. 그리고 얘네를 합한 게 뭐다? 분자다. 됐어? 그럼 우리는 얘를 계산할 때 공식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위험가중 자산, 분모죠. 얘는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을 다 뭐 한 거래? 더한 거래. 그럼 얘는 일단 얘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얘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나중에 부연 설명을 더 해주겠죠. 됐어요? 위험 가중치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주네.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건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어 있대.
국채랑 회사채가 뭔지 알게 뭐냐고. 몰라도 된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획일적으로 부여되어 있잖아. 그럼 지금 내가 0%, 100%라고 정해놓은 거는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지. 됐어요? 그것만 캐치했으면 됩니다. 이후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대. 나 위에서 위험이라고 세모 표시해놓고 여기도 위험이라고 세모 표시해놨거든? 근데 지금 신용 위험이랑 시장 위험은 글자가 다 달라. 달라. 그럼 위험의 종류가 몇 가지일 것 같아? 두 가지일 것 같아. 그럼 또 뭐 해줘야 돼? 뭐를 해줘야 돼? 됐어요? 이거를 애들이 못 찾기가 쉬운데 출제자가 너무 친절하게 그거를 다시 한번 짚어줬어. 바젤위원회는 위험 가중 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에 합으로 새로 정의했대. 그럼 여기서 대놓고 야 얘랑 다른 거야 구분해 라는 거를 주는 거지. 됐어? 계속 갑니다. 그래서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했다. 신용 위험이 몇 번이에요? 1번과 달리 시장 위험 몇 번? 2번의 측정 방식은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대. 감독기관이 뭔지 알 바야? 중요한 건 뭐야? 은행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대. 1번, 2번 중에 뭐만? 2번만. 이거를 뭐라고 한대요? 바젤 1 협약이래요. 언제 완성되었다? 1996년에. 그럼 넘어가서 39번의 선지를 보니까 바젤 1이 1번, 바젤 2가 2, 3, 4번, 바젤 3이 5번 선지야. 이렇게 덩어리로 쪼개서 보면 되지. 1번 선지를 먼저 봤더니 바젤 1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회사채라는 말이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 어디에? 여기에. 꼴에 획일적으로 부여되어 있대. 그러면 회사채의 신용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여기서 1번 선지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회사채 국채가 뭔지 알게 뭐냐고. 국어인데. 됐어? 1번 선지 지켜놓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단.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1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 2가 도입되었대요. 뭔가 수정했겠죠. 여기서 BIS 비율의 위험 가중자산 여기에다가 무슨 표시해놨어? 얘가 뭐야? 분모지. 얘는 신용 위험에 대한 몇 번? 1번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대. 그럼 얘가 정확히 어떻게 수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바젤 2로 가면서 수정한 포인트가 몇 가지라는 거야? 두 가지라는 거 아니야? 이거랑 이거를 고려하도록 수정을 했대잖아. 그럼 변수가 두 가지라는 거죠. 요 정도 체크.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1번을 측정하는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준대. 그럼 지금 또 두 가지의 모형을 뭐 하고 있어? 비교 대조하고 있잖아. 그럼 또 뭐 해줘야 될 것 같아? 넘버링 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정보가 많아지니까 기억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형인데 얘가 뭐를 측정하고자 하는 거야? 신용 위험을. 됐어? 그럼 나는 모형을 괄호로 표시할 건데 세모 1번을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세모 1-1과 세모 1-2로 넘버링 할게요. 그러면 신용 위험이랑 관련이 있다는 게 직관적으로 파악이 되지. 됐어? 계속 갑니다. 표준 모형에서는 먼저 몇 번? 1-1번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부과한대? 낮게 부과한대. 그러면은 국채랑 회사채가 여전히 뭔지는 모르지만 바젤 1에서는 고정된 값으로 딱 획일적으로 부여했었는데 여기 와서는 레인지가 있으니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만 캐치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위험 가중치가 20%라면은 회사채를 얼마로 계산한대? 20억으로. 그럼 얘네 계산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냥 곱하라는 거야. 그치? 그럼 계산법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내부 모형은 몇 다시 몇이야? 1-2는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 그럼 얘도 감독기관 알게 뭐야? 은행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감독기관은 필요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세모에 대한 동그라미의 비율이 뭐야? 그게 BIS 아니야? BIS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이 아까 몇 %였죠? 8%를 초과하도록 자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대. 그럼 얘도 어려운 말이라서 뭔 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원래 8%라고 정해져 있는 거를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여지를 주는 거 아니야? 그 정도만 와닿았으면 됩니다. 넘어가서 39번의 2번 선지.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 그게 뭐였지? BIS 비율. 근데 마지막에서 BIS 비율이 바뀔 여지가 있었죠. 그럼 얘는 동일하다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2번 선지 제끼고 내려가서 3번.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에 얘를 회사채에다가 투자하면은 BIS 비율이 항상 높아진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국채와 회사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 가중치, 퍼센티지밖에 없잖아? 근데 BIS 비율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를 계산하는 거 보면은 공식을 이용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BIS 공식을 봤더니 국채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는 분모 계산할 때 들어가는 값이야? 분자 계산할 때 들어가는 값이야? 분모 계산할 때 들어가는 값 아니야?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3번 선지에 BIS 비율을 계산한 값이 항상 높아진다는 거는 분모가 항상 뭐하다는 거랑 똑같아요? 작다는 거랑 똑같은 말 아니야? 분모랑 계산한 값은 반비례 관계니까. 나 지금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죠? 그럼 우리는 뭘 점검하면 돼? 국채를 매각하고 회사채에 투자하면 항상 값이 작아지는 건가? 그러면 얘가 항상 위험 가중치가 더 낮은 건가? 그거를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국채의 위험 가중치 레인지가 몇에서 몇이었어요? 0에서 150. 회사채는 얼마야? 20에서 150. 그럼 봐봐. 국채가 위험 가중치가 0%야. 근데 20%짜리인 걸로 투자했어. 그러면 지금 위험 가중치가 커졌어, 작아졌어? 커졌어. 그러면 BIS 비율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야? 낮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럼 항상 높아진다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결국 물어본 바가 뭐예요? 분자 분모의 비례관계 물어본 거 아니야? 따라서 3번 선지 틀렸다고 제끼고 내려가서 4번 선지 보겠습니다.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 이거 몇 번이니? 2번이지. 이거랑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대. 측정 방식이면 뭐 물어보는 거야? 아까 우리가 넘버링 했던 모형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까 1-1 모형이랑 2-2 모형이 있었는데 은행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슨 모형이었어요? 1-2 모형인 거죠. 그럼 지금 4번 선지에서 이런 측정 방식이 존재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게 뭐예요? 시장 위험도 마음대로 선택해서 쓸 수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어 있지. 맞아? 정신 차려, 집중해. 이거 수능 기출이야. 응? 그치? 근데 방금 읽은 문단을 눈으로 훑으니까 시장 위험은 내가 세모 2번으로 넘버링 해놨는데 세모 2번이라고 표시한 게 있어, 없어? 없지 않아? 그러면은 위까지 올라가서 훑어봐야 되죠. 그래서 위에 올라갔더니 두 번째 문단에 세모 2번이라는 게 어디 써져 있어요? 맨 밑에. 여기서 뭐래? 세모 1번의 방식과 달리 세모 2번은 뭐 할 수 있대?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대. 그러면은 이게 바젤 협약 두 번째 걸로 내려가서 언급된 바가 없으면 그거는 수정된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4번 선지에서 요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따라서 적절한 거 고르니까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요 문제는 시각화 제대로 해놨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38번의 2번 선지 보면요. 바젤 협약 1에서 2로 넘어가면서 수정된 내용이 있었죠? 따라서 2번 선지는 당연히 맞는 말. 넘어가서 네 번째 문단 봅니다. 바젤 3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 자본이 뭐였지? 동그라미 분자였어요. 거기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가 뭐야? 3번. 얘가 제외되었대. 또한 위험가중자산. 얘는 뭐야? 세모야. 분모에 대한 기본 자본이 뭐야? 1번의 비율이 최소 몇 %가 되어야 된대? 6%가 되게 보완해야 된대. 그럼 아까 공식이 뭐였어요? 세모분의 동그라미인데 동그라미가 이거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뭐를 빼겠대? 얘는 생각하지 않겠대. 그러고 뭐가? 얘가 6%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맞아? 근데 이 전체 계산한 BIS 비율은 몇 %보다 커야 돼? 그러면 얘가 6%일 때 얘가 2%는 되어줘야지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그 정도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의 손실 보건력을 강화하였고 개정
제정하는 효과가 있었대. 넘어가서 39번에 5번 선지 보세요. 바젤 3 협약에 따르면 세무 대비 보완 자본이 몇 번이지? 2번이지. 이게 최소 2%는 되어야지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게 언뜻 보면은 맞는 말 같죠? 아까 이게 8%를 넘어야 되고 얘가 6%를 넘어야 되니까 얘가 최소 2%는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언뜻 보면은 맞는 말 같은데 얘가 만약에 6%야. 그럼 얘는 2%는 되어줘야겠죠? 근데 얘가 6% 이상이니까 7%라고 쳐. 그럼 얘는 몇 %여도 돼? 1%여도 돼. 아, 최소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지. 이해됐니? 따라서 5번 선지가 틀린 말이니까 정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4번밖에 안 된다. 뒤로 넘어가서 5문단 볼게요.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 채택해서 제도화하고 있는데 현재 바젤위원회는 28개국의 금융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는 2009년에 가입했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했대. 그럼 이거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던 동그라미 사례야? 세모 사례야? 세모 사례지. 회원국이 아니면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그거를 지키는 거니까 세모가 동그라미 같은 역할을 하는 사례인 거죠.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만하다는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래요.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대. 넘어가서 38번의 5번 선지.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거는 재무 건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쉽게 느껴지는 거죠. 마지막 문단 봅시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하는데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대.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 동그라미야 세모야? 동그라미가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대.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해서 따르고 있는데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지들이 엄격하게 준수하는 거.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던 거죠. 이런 현실을 뭐라고 한대? 말랑말랑한 법. 동그라미예요? 세모예요? 세모. 이때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다 동그라미였죠. 얘네는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바젤 기준도 지금은 세모지만 언제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어? 넘어가서 41번에 기억이 뭐였어요? 이게 뭐였어? 세모였어. 근데 앞에 문맥으로 따져보면 뭐예요? 바젤위원회 회원이 아닌 애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데 굳이 그거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거 맞아? 그러면 일단 41번에서 뭐를 걸러내야 돼? 바젤위원회의 회원인 거. 걔네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니까 걸러야겠죠. 그러면은 바젤 회원이 아닌 애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서 쓴다라는 내용을 골라줘야 되는 거지. 그게 몇 번 선지다? 5번 선지다. 오케이. 넘어가서 마지막 38번에 3번 선지. 딱딱한 법은 동그라미였어요. 얘는 일반적으로 제재는 동그라미야 세모야? 음주운전하면 제재 맞죠? 엄격한 거? 신뢰가 뭐였어? 세모. 그럼 이게 뭐가 이상해요?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됐어요? 첫 문단이랑 마지막 문단은 동그라미랑 세모의 대조 정리. 넘어가서 37번 전개 방식 1번이고요. 넘어가서 마지막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얘는 바젤 2 협약에 따르고 있고 표준 모형이에요. 이때 회사체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가 며칠에? 50일에. 맞아? 여기서 포인트. 이게 뭐야? 뭐야? 이미 반영이 된 거야. 됐어? 그럼 우리가 아까 BIS 비율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얘가 동그라미예요. 얘가 세모예요. 그럼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예요. 분자는 어려울 게 없어. 몇 가지였어? 3가지 넘버링 하지 않았어?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아니야? 얘를 싹 다 더한 게 분자인 거지. 근데 분모는 뭐였어? 세모의 공식이 뭐였어요? 보유
자산의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다 합 아니었어? 근데 얘가 뭐래?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했대.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들은 뭐예요? 이미 계산이 다 되어 있는 거지. 됐어? 그러면 요 300억 원이라는 금액은 뭐야? 50%라는 위험 가중치를 이미 곱해서 반영해서 계산된 값이죠. 그럼 얘는 위험 가중치를 곱하기 전에는 원래 얼마였겠니?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50%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계산을 출제자가 대신 해줬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요거를 원상복구 시키는 거를 캐치했으면 문제가 쉬웠을 거고요. 아니면 어떻게 계산하라는 건가 계속 꼬였을 겁니다. 1번 선지부터 갈게요. 각 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 이게 몇 %였지? 8%. 그러면 그거보다 여기서 계산한 게 더 크냐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분자에는 얘네 세 개를 다 더하면 되죠. 몇이에요? 분모는 이미 계산을 다 해줬으니까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얼마예요? 몇 %예요? 나 뭐 했어? 2100이 천이 1100 됐어. 미안해. 얼마예요? 8%보다 커요. 1번 선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됐어요? 내려가서 2번. 각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문제에서는 얼마야? 50이야. 근데 그게 얼마였다면? 20%였다면 그럼 지금 선지에서는 위험 가중치를 어떻게 한 거야? 줄인 거야. 그러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을 거래. 이거 우리 아까 39번 문제에 3번 선지에서 물어본 거 아니야? 얘가 분모에 깔리는 값이니까 얘랑 비례였어? 반비례였어? 분모. 반비례. 그래 2번 선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반비례. 맞는 말이야. 됐어? 얘들아 내 목소리 들리지? 듣고 있지 지금? 집중해서 듣고 있지? 내려가서 3번 볼게요. 각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을 거래. 여기서도 이 용어가 불편하지 않아? 이게 실제 규모가 아니면 뭔데? 이러면서 뿜뻑뿜뻑 하게 되잖아. 근데 만약에 요거를 캐치했다면 실제 규모를 물어보는 거는 뭐야? 위험 가중치를 곱하기 전의 값을 원상복구 해봐라 이거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회사채는 원상복구를 했죠. 그게 얼마예요? 600억. 근데 지금 얘는 몇 %인지 모르니까 원상복구를 못해. 그럼 우리 대충 600억보다 큰 값으로 가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계산하기 쉽게 1000억이라고 할까요? 그랬을 때 계산한 위험 가중치를 곱해서 계산한 값이 두 값이 어때요? 같아. 그러면 얘는 얘보다 위험 가중치가 더 어떻다는 거야? 헷갈리면 직접 해봐. 600억에서 300억이 됐으니까 얘 50% 곱했죠. 그럼 얘는 1000억에서 300억 원 된 거면 몇십 % 곱한 거예요? 1000억에 30%가 300억이잖아. 그럼 비율이 누가 더 낮아? 국채가 더 낮아.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됐어? 오케이. 넘어가서 4번 선지. 각 은행이 바젤 1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가 600억 원이래. 바젤 1의 기준에서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는 몇 %였어요? 100으로 획일적으로 부여되어 있었지. 근데 얘가 원래 가격이 600억인데 거기에 100% 곱하면 얼마야? 600억. 따라서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자동으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된다. 5번이 왜 틀린지 볼게요. 각 은행이 위험 가중 자산의 변동 없이 분모는 픽스되었다는 거지. 분모가 픽스된 상태로 보완 자본이 몇 번이야 얘들아? 2번이야. 이거를 10억 원 증액한다면 바젤 3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대. 바젤 3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이 뭐였어요? 세모분에 3번을 빼기로 했지. 이게 원래 8%보다 커야 되는 건데 이 중에 독특하게 누가? 얘가 뭐보다 커야 된다? 6%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보니까 얘가 얼마예요?
50억. 그러고 분모는 얼마야? 1000억이었잖아. 1000억분의 50억이면 몇 퍼센트야? 5%지. 그럼 얘는 이 기준을 충족해 못해? 못해. 그럼 얘를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10억 원 키워주면 이제 딱 6%가 되겠죠. 근데 얘는 뭐래? 1이 아니라 2를 증액한대. 이거는 상관없잖아. 바젤 3에서 얘기한 거랑.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됐나요? 깔끔하게 딱 떨어지지 않니? 너네가 요것만 캐치했더라면. 그러면은 얘도 내가 시각화한 거랑 표가 100% 일치할 거고 얘도 요런 단어들이 걸렸을 거고. 왜냐면은 그냥 세모만 있어야 됐는데 앞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한번 의심할 만 했겠죠. 됐나요? 넘어가서 마지막 어휘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문학 이어서 갈게요. 화장실만 빨리 갔다 오세요.